네,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일이? 오늘은 오늘은 만났어요. 아, 왜냐면 FOMC 긴급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소장님. 이화진 과장님은 또 밤새신 얼굴이네. 아니요, 밥 안 샜습니다. 밥 안 새요? 술 담다고 아니, 오셨대요. 소장님 오시니까 굳이 제가 소장님께서 네. 오늘 잠을 못 아, 주무셨을 것 같아요. 눈 또 항상 매달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니까요. F1신 다운 나오셔가지고 네. 항상 눈이 잠기셨어요. 어떻게 일정 잡힌 게 참 결명이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 필수거든요. 소장님이 그렇게 저에게 너무 어. 꼭 와주셨으면 하는. 아. 근데 이제 개장 한 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또 네. 투자자분들은 또 이제 불안한 또 그죠. 하루를 맞게 됐습니다. 예. 네. 저 사실 한 2시쯤에 네, 잠깐 눈 좀 붙이고 네. 3시 보려고. 저기 뭐 점도표고 뭐고 다 나오고 네. 나서 그거 하려고 했는 게 그때만 해도 뉴욕장 좋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다가 눈 뜨고 나서 시세부터 보니까 이 뭐지 싶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 역시 25p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오늘은 연준이 네. 네. 바보라서 이럴까? 아니면은 이들이 뭔가 의도하는 게 있을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이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아, 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 이거 한번 보시죠. 네, 369 12월에는 그걸 내놓잖아요. 경제 전망치하고 네네.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 이게 보시면은 6월 달에 리얼 GDP니까 실질 네. 성장률이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금년에 1.7%에 달할 거라고 했던 게 지난 6월 달에 전망이었는데 이게 0.1로 뚝 떨어지죠. 내년도 떨어지죠. 네. 후내년도 떨어집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살짝 올라오죠. 금년까지는 뭐 3.8인데 지금 내년하고 후내년 뭐 계속해서 3년 동안 4% 위로 이제 실업률은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 4%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자연 실업률 내지는 뭐 완전 고용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4% 그걸 올라간다. 그럼 고용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뭐하다 조금 막 쉽게 된다. 네. 지금 너무 타이트하다, 뭐 핫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5.2에서 5.4, 3개월 만에 네.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 금년 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3.25에서 3.5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그랬는데 이게 4.25에서 4.5로 갑자기 맞아요. 3개월 사이에 1%포인트 100bp가 올라가 버립니다. 네. 이 표만 하나만 덜렁 보더라도 얘들 뭐 하는 친구들이야 싶죠. 너가 다들 그래도 쟁쟁한 데서 박사학위 받고 네.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네. 내가 연준 이코노미스트네. 내가 남다른 모델을 돌리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데이터도 우리는 갖고 있네 하는 사람들의 전망치라는 것이죠. 네. 조금 더 기가 찬 모습 볼까요? 네. 네. 이거는 1년 전에 2021년 9월 달에 제시됐던 겁니다. 그게 2022년에 3.8% 성장할 거라 그랬다고요. 이게 지난 6월에 1.7 왔다가 어떻게 1.7 온다 했다가 지금 이번에는 0.2까지 내려온 거다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 금년에 2.2% 2022년에 1년 전 2021년 9월에 내다본 2022년에 PC 인플레이션은 2.2%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에서 논다. 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점도표 보세요. 이놈의 점도표를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1년 전에 2022년 지금 우리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값이 보니까 0에서 0.25. 즉 중간값만 봐서는 연준은 작년에 2022년에 금리 안 올린다 했어요.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막 노래를 불렀고. 그랬습니까? 네, 그랬어요. 1년 전만 해도 네, 2022년에 금리 안 올린다 했어요. 네, 작년 말에 그리고 2023년 가면 25p씩 한 3번 올릴까? 이런 정도였다고요. 이게 지금 6월 달에 와서 어떻게
6월 달에 와가지고 이까지 와서 우리가 3.25에서 3, 자, 여기 1, 2, 3, 3에서 3.25, 3.25에서 3.5. 네. 그래서 연말에 연방기금리 상당 기준으로 3.5까지는 가겠구나 했다가 네. 최근 들어 우리가 막 쫄았던 게 뭐예요? 이게 4%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극악무도한 선수들은 뭐 5%도 가야 되는데 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 지금 당장 5%라도 이거 인플레 잡겠네 이런 소리 하고 자 그렇게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채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게 중간값 올라온 거 보세요. 3% 이상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플레가 뭐 9% 찍다가 8%로 좀 내려오고 이 와중에도 장기 금리, 중립 금리는 여전히 2.5%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게 여기서도 어떻게 통 3.25에서 3.5인 줄 알았더니 4.25에서 4.5야. 네. 그러면 이제 9월 FOMC 끝나고 나서 금년에 이제 FOMC 2번 남았는 게 11월, 12월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3.5에서 4.5 가려면 1% 100bp가 올라야 돼. 네, 맞아요. 120. 두 번에 나눠서 어떻게 갈까? 남은 두 번도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남은 두 번도 50bp씩이 아니고 125bp입니다. 125bp를 가야 되는구나. 네. 네. 75, 50. 75, 50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이거 아침에 해롱해롱 하다가 그리고 11월에 75 또 올리고 12월에 또 50bp를 올려야 지금 이 맞춰요. 친구들이 찍고 있는 네. 이게 와 보여 볼수록 한숨 자. 나오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참 그한 게 저걸 갖다가 저렇게 막 달라지고 질질 끌려오고 뭐 훅훅 달라지는 저걸 우리가 저걸 쳐다보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저기 훅 올라가는 순간에 뭐 그러니 6월달 7월달 이거부터 보실까? 이거 한번 보입시다. S&P 500이에요. 맞아, 이거 S&P 500 일간 차트인데 자 지금 요때 요 커서가 가리키는 요 네. 쿵 밀렸다가 네. 확 말아올렸던 이때가 2월 24일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개장할 때는 어떻게 갭다운해서 쿵 밀렸는데 네. 이날 감아 올리네. 음. 참 시장 절묘하죠. 그죠. 전쟁 터졌다는데 네. 오히려 시장은 올라. 음. 뭐 좀 오르나 싶었지 또 밀렸는데 또 이러고 나서 3월 달에 올라갑니다. 네. 이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갖다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연준이 네. 25핀씩이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네요. 3월 FOMC에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장은 올랐어. 네. 그러다 결국 못 견디고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조금 머물다가 4,100 어라운드에서 S&P 500 좀 머물다가 쿵 무너졌던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딱 두 달 동안 이 엄청난 서머랠리가 있었잖아요. 네. 계속 서머랠리 내지는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됐다. 이 정도면 조정 끝. 조정 끝이고 이제 다시 새로운 랠리가 이어진다. 모든 자산은 우상향이야. 길게 보면 우상향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받았어. 네. 가는 가는 거야 하면서 또 그때 우리 뭔 얘기 했죠. 맨날 월가에서 200일선을 열을 수 있을까 말까. 맞아요. 지금 여기 5, 20, 60, 120, 200 평소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인데 월가 따질 때는 50일, 100일, 200일 이렇게 따집니다만 요 200일만 주목해 보시면은 그 200일 오니까 또 멈추죠. 네. 여기서 또 이 차티스트의 서러움이 나옵니다. 제발 차트 갖고 들이대는 걸 갖고 뭐 없어 보인다. 뭐 꼴랑 또 차트냐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번에 오셨을 전 때 세계의 선수들은 다 차트 보면서 거래합니다. 네. 또 차트를 보셔야 종목만 하더라도 지금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보고 한번 들어가시라고요. 가격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잘못하면 저물리겠는 데가 딱 보인다니까. 자, 차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 6월 FOMC, 7월 FOMC 두 번이 있었고 네.
6월, 7월 두 번 다 75bp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올라왔어요. 3월에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FOMC도 견뎌냈던 장. 75bp 자이언트 스텝 두 번 하는 와중에서도 올라왔던 장. 아마 어제도 야 오늘 75bp 할 거야. 또 파월 기자회견 할 거야. 그러나 파월 마이크 잡는다는 장 올랐잖아. 이 기대 같아요. 제가 너무 저 어마무시한 월가의 증시를 갖다가 너무 지금 희화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FMC? 금리 올리겠지. 당연히 올리겠지. 75bp 올리겠지. 네. 그리고 마이크 뭐 파월이 요새 뭐 잭슨 홀에서 조금 겁은 줬지만 자 그다하고 보세요. 여기서 이 콩이 뭡니까? 이 콩이 그 잭슨 홀 회의예요.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이 입 앙 다물고 계속 올릴 연중 거예요. 물러보지 마 했던 그때. 네. 그러고 나서 차티스트 소름이 또 나오네. 선을 꺼 두시라니까. 네. 저점이 저점끼리 보이고 고점이 고점끼리 보이면 선을 꺼 두시라니까요. 200일도 200일이지만 커서를 따라와 보시면은 저항선. 역사적 고점에서부터 이번 3월에 고점하고 선을 쭉 꺼 넣었더니만 이 선에 걸리면서 못 가잖아요. 네. 이 저항선인 거죠. 그리고 저점끼리 연결한 건 지지선인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예쯤 오니까 또 팡팡팡 그때 우리 추석 전에 네. 네. 막 뛰네. 네. 일주일 내내 음. 팡팡팡 뛰면서 분위기가 잭슨홀 연설로 충격받았던 그 이전까지도 갈 듯이 막 내달리더라고. 그러나 결국 안 됐죠. 그 안 되게 한 게 뭡니까? 또 이렇게 장을 갖다가 후다닥 밀었던 게 8월 CPI라고. 네. CPI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뭐야 이거 맞아요. 코아 이런 게 뭐 전월 대비 막 올랐어. 0.3인 줄 알았는데 0.6이 나오고. 네. 그러니 시장 인플레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또 쿵 해서 쿵 하는 와중에도 이날은 그래도 이 선이 있다고 여기서 멈춰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가 요 3,900 갖고 또 다퉜다고. S&P 500 3,900포인트 갖고 다퉜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 지난번에도 3,900에서 멈췄지만 네. 이 3,900이란 포인트는 이번 이 올라왔던 이 랠리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는 맥신 거거든. 그러니 올라간다고 보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번 올라왔고 네. 올라왔던 이 충격 파동에 대해서 조정 파동으로서 이 정도 왔으면 됐어. 그러다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3,900에서 한 번 더 돌면은 여기서 또 쌍바닥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깨졌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깨졌고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버둥버둥 했는데 결국 어제 어떻게? FOMC 때문에 또 저렇게 음봉이 훅 나온 겁니다. 훅 나왔으니 그러니 지금 뭐랄까 참 이거 전도. 이것 때문에 아까 보셨던 더 희한한 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숫자부터 막 일단 만들어 놓고 네. 설명하는 듯한 그래서 이게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친구들이 무능해서 이럴까? 가끔씩 이제 저는 뭐 방송을 하든지 뭘 하고 나면 이제 댓글을 봅니다만 네. 연준도 몰랐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거. 네. 네. 우리 민수 앵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저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연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다고 봤던 사람입니다. 진짜요? 저뿐만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 세계 국제 정세에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터지게 돼 있는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러시아를 갖다가 약을 올리는데 젤렌스키도 약을 올리고 네. 나토도 살금살금 네. 자꾸 러시아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약을 올리고 오죽하면 그때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전쟁 터질 거야. 곧 전쟁 그쵸. 날 거야. 전쟁 하라고. 네. 이런 분위기면은 감 잡아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탓을 이제 푸틴한테 돌리죠. 푸틴한테 돌렸는데 인플레도 푸틴 탓이야. 공급망 교란도 푸틴 탓이야. 뭐 이렇게 했죠. 푸틴도 머리 좋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내렸다네. 네, 예비군. 맞아요. 아니, 그 날짜 잡은 거 보소. 애플 이렇게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푸틴은 맨날 뭐 인플레는 푸틴 탓이 했던 것처럼 장 부러지는 게 이 푸틴이 이 악마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연준이 그랬잖아. 네. 슈팅 타이밍. 참네. 아유, 우리만 죽어납니다. 네. 네, 맞아요. 저는 작년에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연준도 늦게 반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책을 늦게 세웠고.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연도에 새롭게 경제 공부도 시작을 했었고 주식도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인상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계속 그리고 인상하니까. 그리고 오늘 저기 뭐야 새벽에 네. 연합 같은 데서는 그 제롬 파월 기자회견하고 이걸 갖다가 다 중계를 했는데 네. 그 새벽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5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와, 하면 새벽에. 이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만큼 이 매크로에 관심 있고 매크로에 정통하신 분들 나와보라 그래요. 맞아. 우리처럼 FOMC 얘기하고 점도표 얘기하고 CPI 얘기하고 연방기금 금리가 뭐 연말에 얼마 가고 내년에 얼마 가고 이거 꿰고 다니시는 데가 우리나라만 한 데가 있을까요? 그래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와, 새벽에 5천 명이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 그거 쉽지 진짜. 않은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다는 것이죠. 때로는 매크로 과잉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너무 매크로 그러지 마라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매크로의 시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뉴욕은 네. 증시만 받았어요. 달러 강세 조금 이었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봐왔던 달러 강세에서 이번 FMC 때문에 달러가 또 미친 듯이 길길이 뛴 것도 아니고 네. 국채 수익률이 막 길길이 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조금 하향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이쪽은 이미 따박 연초부터 달라져 온 연준의 스탠스를 갖다가 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증시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좀 더 다이나믹한 가운데에 조금 철딱서니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대감이 너무 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연초부터 파월의 어떤 점들을 갖다가 연준의 태세 전환을 갖다가 어떻게 읽어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는 폴 볼커입니다. 키워드는 폴 볼커예요. 그때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연준 의장하면서 연방기금리 20%까지 끌어올렸다는 어마무시한 네. 2019년 12월에 타계하셨죠. 그런데 94세로 오래 사셨어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 스튜디오 런던에서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네. 제목 폴 볼커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다. 언제? 금년 3월 3일 날. 연초에 상원 하원 상원 이렇게 또 연준 의장이 의회에 가서 증언하잖아요. 네. 이틀째 날 상원에 갔더니만 공화당 소속의 이 셸비 의원이 참 40여 년 전에 우리 미국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 볼커 박사였고 욕을 꽤나 먹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욕을 어느 정도 먹었느냐. 고금리를 갖다 그렇게까지 몰고 가면서 인플레 잡겠다고 했더니만 연준 앞에 농부들이 트랙터 몰고 오고 그다음에 밤에 볼커 쏴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양반도 총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그를 칭찬했습니다. 어떤 비용이든 감수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물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이끄는 연준과 연준의 지도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때 3월 같으면은 우리가 봤던 뭐 9% 이런 인플레는 아니지만 네. 벌써 감 잡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파월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의원님 예라고 하면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말쟁이 파월 의장 보소. 우리 파월 형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감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매파인책 하다가도 금방 비둘기로 돌기도 하고 했던 파월이지만 네. 의회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저렇게까지 한 겁니다. 음.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내가 파월 볼커처럼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의원이 다시 물어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한 번 더 예스 그래요. 네. 예. 그랬더니만 그럼 지금껏 해온 것과는 달라지겠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껏 해온 것이 뭐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시장 조금 증시 조금만 흔들린다 싶으면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우리 양적 하나 다시 해줄까? 아니 금리 인상 멈출까? 이러던 연준 네. 과는 달라지겠네요 하는 의미예요. 네. 와. 이게 82년 3월 8일 날 타임지입니다. 폴 볼커가 진짜 이거 완전 줄담배 시가 물고 지금 이게 시가예요 이게. 네. 무슨 탄창 꽂고 다니듯이 예. 네이비실 요원들 탄창 꽂고 다니듯이 이런 상황인데 키보스 지미 카터 대통령 엄청 커. 엄청 크죠. 네. 여기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회자되죠. 짤들이 폴 볼커 옆에 새롭게 파월도 이런 상황인데 네. 자 그리고 보세요. 5월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때 5월 중순에 닉 티밀하우스 기억해 두실 이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예요. 네. 예. 지난 6월 FOMC 수요일 날 6월 FOMC 결정하기 이틀 전에 그때는 소위 말해서 블랙아웃 기간이라 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그 열흘. 네.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그것도. 예. 그때 월스트리트저널 6월 달에 월요일 날 기사에 이번에 그때 전부 빅스텝 그랬다고. 네. 금리는 25bp 갖고 쪼물락거리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50bp 하나 했는데 닉 티밀하우스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연준이 75bp 올릴 것 같은데라고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어요. 네. 그리고 실제 75bp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상 이 뻐꾸기 그러니 연준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얘들을 썼다고. 예. 슬쩍 이렇게 흘렀다. 그렇지. 네. 그 전통은 이 닉 티밀하우스의 선배 고참인 존 힐슨라스라는 친구 때부터 했는데 힐슨라스는 지금 편집장으로 올라가 있고. 네. 자,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 The Future of Everything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행사를 해가지고 그때도 뭐 코로나가 겁이 나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경우 중립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중립이 그때 지금 예나 지금이나 계속 2.5%로 제시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2.5% 이게 지금 작년도 아니고 금년 5월이에요. 2.5% 이상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저 말 갖고 우리가 막 쫄고 했는데 지금 이게 4.5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연말에. 네. 갑자기 인플레이션의 아주 세밀한 뉘앙스를 읽을 때는 아니다. 금리 인상을 요 표현을 갖고 또 패드 워처들이 주목했어요.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이든 코어든 이게 전월비가 살짝 꺾인다. 이러면은 연준이 또 물러설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뉘앙스 읽지 마라. 지금 우리 목표는 연간 2%인데 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5월 말 이 사진 한 번 더 보시죠. 제가 몇 번 방송마다 소개했던 백악관에 불려갔습니다. 파월 형님하고 옐런 누님이 불려갔어. 네. 민소행 칸트는 삼촌이고 네. 이모지만 네. 저한테는 형님이고 누나예요. 이 분위기 보세요. 한 삿대질 분위기. 네. 제가 그냥 저희 뇌피실로 말풍선을 그렇죠. 단 겁니다.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순전 연준 책임이야. 예. 파월 두 손 모아가 다 속옷이 앉아갖고 속으로 가겠지. 다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만 잡으라고요. 딴 말하기 없기 네. 이러고 있는 거지. 옐런은 알지. 동상 꼭 그릇그릇서 보면 다쳐. 다칩니다. 파월이. 그러고 나서 6월 중순에 아까 3월 달에는 폴 볼커 박스처럼 할 수 있어 하는 걸 공화당 의원이 물었고 네. 이번에는 6월 20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은 대통령 선거 기간 모으면 나도 민주당의 잠룡이요 하는 잘 나가는 여자예요. 센 분이에요. 네. 언제든지
나 대통령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걸어놓는 여자라고. 네, 센 언니. 우리 허경영님 같은 분이 왜 매번 나오겠어? 늘 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거는 무서운 거거든. 자, 어쨌거나 네. 상원은행위원회 같으면 실질적인 연준의 보스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민주당 내 실세예요. 네. 파월 불러가지고 당신이 경제를 리세션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은 높고 리세션이에요. 정도면 일자리 잃는 상황. 당신이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가기 전에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의 7월 FMC에서 6월 달에 75피하고 7월도 75피를 했어. 네. 했는데 7월 FMC 이후에 막 장이 막 길길이 뛰었어요. 네. 파월이 그때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회의에서도 또 다른 큰 인상폭 적절할 수도 있다. 다음번에도 9월에도 75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네. 지금보다 더 큰 움직임도 주저하지 않겠다. 100개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상황 따라서. 데이터 디펜던트요. 늘 하던 얘기인데 시장은 이거는 쌩까버리고 네. 그죠. 현재 연방기금리 목표는 현재 연방기금리는 중립금리 범위에 왔다. 2.5%좀 왔다 이 얘기야. 2.5%좀 왔다. 금리가 필요한 수준에 근접했다. 여기 증시에 귀를 쏠깃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때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만 갖고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하지 말자. 야,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다들 소비 잘하잖아. 네. 이런 와중에 뭐 꼭 그것만 갖고 침체라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자자자자. 다시 한 번만 갑시다. 이 7월 달에서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레토릭에 시장은 반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월간은 알지. 채 한 달 남짓 됐지만 6월 달에 한번 의회 불려가서 한번 닦겠다는 거. 네. 백악관 갔더니면 인플레 잡으러 하는데 의회 가니까 너 그러다가 경기 망치면 또 니 탓이야 이러니까. 네. 그런데 파월이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 6월 FOMC 이번 9월 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찍었던 이 점도표에서 한 치도 안 벗어나는 얘기라고. 이렇게 해서 뭐다? 75bp를 하다 보면 3.5까지도 가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봐야 어떻게? 계속 75, 100을 가면 이렇게 못 가는 거죠. 다시 25나 50으로 내려가야 이 속도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얘기는 당연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 당연한 얘기예요. 네. 당연한 얘기고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중립금리 범위에 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왔으니까 중립금리 이상에 왔으니까 다 똑같은 팩트인데 그냥 시장은 7월 달에 이 얘기를 듣고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니까 8월 말에 잭슨홀에 와가지고 파월이 입에 칼 물고 나온 거예요. 잭슨홀 연설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higher for longer예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상황에서 좀 더 오래 금리를. 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도 오기 전에 연준이나 ECB 관계자들 마리오 드라기 때도 뭐 그랬지만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는 lower for longer예요. 경기가 안 좋고 네. 금융 시스템도 불안해가지고 최대한 금리는 낮게 lower 지금보다 더 낮게 그리고 for longer 오랫동안 이게 지금 higher for longer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눈치 빠른 증시에서는 눈치가 빠른 증시 참여자들이라면 금리가 higher for longer면 주가는 lower for longer라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를 틀어보고 저기를 틀어봐도 자꾸 사라고만 하지. 네. 희망회로. 장점 안 좋으면 어떻게 보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하면은 뭐 기다리시죠 이래.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매수 세력은 좀 더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죠.
이뭔 말이에요, 저는. 저는 경제방송 듣다가 자주 듣는 그 얘기가 장이 조금 불안해 보여서 보유자들은 그러면 팔아요? 팔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서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살까요? 사지 말아요, 그래. 웃자라고. 그럼 주가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말 같자는 말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보고 있어요. Anyway,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거 봅시다. 오늘 나의 연설은 내가 드리는 말은 평소보다 짧을 것이고 네. 나의 포커스, 초점은 주제는 굉장히 좁을 것이고 네. 그리고 my message, 나의 메시지는 more direct, 훨씬 더 직설적일 거야. 이러고 나서 끝부분 가면은 뭐 keep at it 이러면서 여기도 볼커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물가를 잡기 위한 그 행동을 우리는 keep at it, 견뎌내겠다. 끝까지 완수해내겠다 이거예요. 또 정통 패드워처들은 네. 이 단어 하나에서도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파월이 keep at it이란 저 단어를 2번이나 썼을까? 폴 볼커의 자서전 제목이 keeping at it이에요. 네. 난 볼커를 떠올리라는 거지. 네. 거기다가 이번에도 어제 즉 미국으로 수요일에 연방기금 FOMC에서 금리 결정하고 점도표 제시하는 그날 이틀 전에 네. 6월 데자뷰가 나오는 거예요. 6월에 FOMC에다 아까 닉 티밀하우스 이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네. 75표 할 것 같은데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FOMC 이틀 전에 기사를 씁니다. 월스저널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휘스퍼러. 휘스퍼가 휘파람 부는가? 휘스퍼러. 그 개들, 동물들 어떻게 휘파람 불어서 물고 와. 앉아. 뭐 이런 것처럼 네. 조련사란 뜻이거든.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조련사는 폴 볼커다라고 해서 기사를 씁니다.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지난달 잭슨홀 연설을 목전에 두고 시장은 랠리를 펼치고 있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를 앞세운 것이었다. 연준 당국자들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의도를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 인플레이션 싸우려면 말은 경착륙 없이 연착륙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걸 연준도 아니까. 경제가 좀 빠그러져야 된다는 걸 아니까. 네. 잭슨홀 연설에서 요게 이제 닉 티밀하우스 같은 친구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파월 의장은 이미 준비된 연설문을 폐기하고 대신 간결한 메시지를 담아 이례적으로 짧게 의견을 표명했다. 리세션. 그래 이런 거는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아? 밑에서 참모진들이 써온 연설문 보더니만 파월이 야 이거 갖고는 안 돼. 내 그냥 카메라도 안 쳐다보고 짧게 딱 얘기하고 내려올게. 너가 죽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대가로 리세션도 감수하겠다고. 그래서 그 연설문에 페인이란 고통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비즈니스와 하우스홀드, 기업과 가계에. 근데 시장은 연준의 이제 티밀하우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느렸다. 지난 수년 동안 연준이 행동해왔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자, 이쯤 되면은 어떻게? 느낌은 오는 겁니다. 아, 이번 9월 FOMC에서 75bp, 잘못하면 100bp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6월 달에 제시했던 것보다 점도표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고 나서 증시가 FOMC 이후에 초반에 그 상승세를 못 버틴 거는 이거 6월 달, 7월 달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데 하는 그런 어떤 그걸 받은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네. 다시 S&P 500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차티스트 눈에는 이 선이 깨지는 순간 롱들은 날거리는 겁니다. 곰들은 이제 득세를 하는 거고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뭐예요? 지지선. 여기서 그러면 전저점 가나? 전저점에서 이중 바닥 만들면은 그때는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갈 수 있나? 첫 번째 떠오르는 네, 그쵸. 시나리오. 네. 조금 크게 볼까요? 위클리로 봅니다. 이게 뭐죠? 코로나 때 콩 무너진 거죠. 코로나 때 이렇게 콩 무너졌다가 네. 이걸 이렇게 왔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 다 멈췄고 네. 멈췄죠. 여행도 못 가, 공장도 서. 그런 와중에 주식이고 뭐고 코인이고 다 올라. 왜? 돈 덕에. 그렇게 했으면 일단 돌았습니다. 돌았으면은 기술적으로는 우선 이 코로나 동안에 올랐던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까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네. 그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는 이 피보나치를 꺼보는 게 최선입니다. 서울에 몇 안 되는 그 이 차트쟁이들, 특히 이진우 맨날 나와갖고 차트에 줄이나 긋고 피보나치나 긋고 있는 데가 아니고 네. 월가에 블랙락 같은 정도의 큰 손들도 헤지펀드도 그리고 무슨 퀀트도 캐시우드도 네. 다 이런 거 보면서 어느 정도에 오면 들어갈까 뭐가 무너지면 정리할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이 중요하고 이렇게 저점 나오고 반등 나왔으면 하나의 저점이 나왔으면 선을 한번 꺼두시라고요. 네. 꺼두는데 이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조정이 어정쩡한 겁니다. 38.2% 조정은 더 물고 내려왔는데 네. 깔끔하게 절반을 돌리든지.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 선이 깨졌잖아요. 네. S&P 500이 이제 고생 끝 소리에 날려면은 이 선을 올라서야 됩니다. 이 선을 올라서 줘야 고생 끝이라는 걸 갖다 선언할 수 있다고. 네. 그 전까지는 혼조죠.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지금 이 선이 깨진 데다가 다시 흘러내리면은 각오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야 이거의 절반 돌려야 되나 보다. 그런데 또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또 그러죠. 조정 뭐 절반에서 돌리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지금 조금 역사적인 분위기 아니야? 역사적인 상황 아니야? 그리고 또 조정이라 하면 61.8%야. 네. 그 61.8%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뉴욕 시황을 보다 보면 결국 S&P가 S&P 500이 3,200은 가야 될 것 같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3,900을 가지고 네. 다퉜는데 네.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더 극악무도한 고음들은 월가에도 있죠. 극악무도한 고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앞서 여기서는 피보나치를 어떻게 껐죠? 코로나 동안에 올랐는 거 조정 얼마만큼 받을까 이걸 따지는 건데 지금 이 그림에서의 피보나치는 뭘 따지나 하면은 금융위기 이후의 저점에서부터 이번 코로나 고점까지의 이 올라온 거에 대해 조정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시절은 무슨 시절이었느냐? 세상 모든 고민과 문제점을 저금리와 돈 풀기로 다 덮었던 세월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거의 흡사해요. 연준의 대차대조표 총자산하고도 비슷해요. 돈 풀린 만큼 주가 올랐고 돈 풀린 만큼 집값 올랐고 돈 풀린 만큼 코인 올랐다가 코인은 보니까 뭐가 있길래 싶어서 제일 먼저 자빠진 거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여기에 최소한의 조정이라 할 만한 23.6%에서 일단 반등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게 무너지면은 여기는 각오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3226으로 나오잖아요. 이 3226이 뭔데? 아까 여기서 코로나에 대해서 맥시로 조정받았을 때 뭐 3100, 3200 얼추 그 정도. 네. 그러니 여기까지는 가야 되나 싶은 거예요. 네. 이것도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뭔지 몰라도 쿵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선까지 닿는 거. 네. 이 선까지 닿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단기간에 닿을지 모르겠으나 네. 결국은 이 채널을 갖다가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면서 네.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MACD나 RSI를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다만 지금 야 이 정도에서 멈춰줘도 되는 거 아니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여기서 저가면서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걸 갖다가 기대해 볼 만한 지표는 스타캐스틱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요. 참 그러니 여기서 이 선이 지지돼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가설을 세요. 너무 지금 겁나는 얘기만 했습니다만 네. 이 선이 지지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또 선을 그을 수 있나 하면은 이 높이만큼의 선을 한번 더 그어보세요. 지금 차트상에는 안 꺼졌지만 네. 눈대중으로 봐도 뭐예요? 대충 저기까지. 대충 네.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은 이 선에 걸리죠. 네. 그죠? 그러니 여기서 지지가 되어주는 시장 흐름이라면 또 이 안에서 놀 겁니다. 이 안에서 노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이 금리 부분에서의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매크로 공백으로 넘어갑니다. 네. 11월 FOMC까지는 이제 뭐 이런 것 그지하기도 없고 네. 이번 주에 16개국이 통화 정책을 다 해버린다고. 맞아요. 네. 오늘 영란은행도 하지, BOJ도 하지, 뭐 등등 하는 거지. 뭐 일찍 한 스웨덴이 100bp 올리고 네네네. 그런 식인데 네. 잠시 이제 매크로 공백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한 10월달에 가면 또 뭔 생각을 할까? 실적 보겠지. 그죠? 맞아.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슬슬 나오면서 이 와중에도 기업들이 인건비 올라가, 원재료비 올라가, 렌트비 올라가, 이 와중에도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면서 그럭저럭 어떻게 실적이 잘 나왔어 2분기까지는 3분기도 그러할까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실적이 버텨주면은 아까 보였던 거기서 채널에서 안으로 기 들어오기보다는 또 버티는 거지 뭐. 네. 아, 연준 저럴 거야 뭐. 이제 새삼스럽게 알았다. 알았고 조심은 할게. 욕심은 안 낼게. 그렇다고 여기서 더 부러지는 건 좀 과하잖아. 이런 얘기 하면서 버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저기서 아까 보셨던 3,200, 3,100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S&P 500. 대충 이렇게 시장이 짚어집니다. 진짜 정리를 새벽에 이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럼 아, 2시부터 3시까지 딱 1시간만 주무신 거예요? 아니 평소에 예. 쭉 방송 여기저기서 해왔던 거 집대성이죠. 이 자료들을 이 새벽에 언제 다 해? 아, 물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좀 하면서도 와 이걸 언제 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료는 있어도 이제 내용을 설명 자료를 정리를 해도 짜깁게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와 그럼 이거 하면서 손이 이걸 언제 이거 다 하셨지? 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자료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맛으로 방송하고 다닙니다. 전 소장님 팬이거든요. 아유 저 틀딱도 선이나 끊고. 아니요. 지금도 막 차트 봐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게 있다. 이렇게. 아니, 지난달에도 이미 200에서는 얘기하셨어요. 여러 번 강조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요. 달에 맞섰을 때. 지난달에 했던 얘기의 연장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네. 지난달 거 한번 영상 다시 보시면은 네. 지난달하고 차이는 제가 많이 차분하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지난번보다는 버럭버럭 안 거리죠. 아, 전 그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혹시 뭐 막아버리네. 계속 보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아 진짜 저게 맞구나. 그렇죠.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환율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거 그렇죠. 있나요? 뭐 환율 관련해서 뭐 오늘 1,400 넘겠죠, 소장님. 물론 아까 영랑은행도 혹시 하고 NDF 확인하셨어요? 아까 1,397원인가. 그렇죠. 예. 1397원. 그러니 뭐 달러 인덱스가 110을 올라는 섰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이미 연준의 의도를 다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게 지금 뭐 4%, 3.8, 3.9 해갖고 4%까지 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6월 점도표가 3.5였지만 맞아요. 상단이 2년물이 벌써 3.8, 3.9란 얘기는 4%까지는 이게 연말에 올라갈 수 있다. 연말쯤 가면 4%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를 채권 시장은 이미 반영했던 거고. 네. 그러면 점도표가 어제 훅 올라간데 왜 그러면 살짝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미국채 수익률이 왜 낮아졌을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몰라.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식 또 역시 우리 파월 형님 믿고 가자 했다가 뭐 후반에 하는 거 보니 야 정치가 확실히 지금 좀 불안하다. 그렇죠. 네. 여기 넣어서 배당이나 막 기대하고 주가는 안 올린다.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은 지금 4% 되는 데가 잘 없어요. 미국도. 그런 상황 하에서 큰 손들이 보니까 진짜 묵직한 돈들이 보니까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한 3.6까지 왔네. 맞아요. 2년물은 3.8, 3.9네. 미국 국채가 네.
저 이태리 국채 같은 거 말고 미국 국채가 아르헨티나 국채 말고 야 4% 가까이 주네. 야, 주식 넣어놨다가 지금 4%는 아니라 잘못하면 마이너스 4%가 걱정되는데 네. 그럼 여기 담아두자 하는 돈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이고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달러가 이거 보세요. 달러 이거 무상증자 하나? 어? 달러도 무상증자 하나? 예쁠 그 무상증자 테마주들 차트 보고 이 새끼 허무하더만. 네. 뭐가 달라진다고? 차트 달러 우상증자설. 네.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 이거 따라 붙으라고 하면 전 못 붙겠어요. 저도요. 못 붙겠는 게 맞고 과매수 맞아요. 전 세계 외환 딜러라면 지금 전부 달러 롱 포지션 들고 있지. 지금 누가 달러 매도 치고 있겠냐고. 네. 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기적인 달러 롱 포지션, 달러 매수 포지션들이 엎어지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상증자 차트들 아니야. 테마주 차트들 아니냐고. 야가 아니면 품절주인가? 전 국민이 지금 일기쓰기 운동을 하나? 양지 저왜 전코점이 보일까요? 아, 저 전코점이 그런데 이왕 시작한 거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가면서 한번 탈탈 털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왕 가는 거. 탈탈 털어 먹으려고. 그래서 현재 달러, 현재 우리 서울에서의 환율 상승의 배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 요 초록색이 달러원 환율이고 요 파란색이 지금 살펴봤던 달러 인덱스입니다. 요 구간이 그놈의 폴 볼커가 연방기금리를 20%까지 가까이 올리면서 쫙 달러가 강해졌던 때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싸운답시고 금리 땡기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시기죠. 네. 첫 번째 주목하실 것은 이 부분은 지금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속도나 기울기하고 우리 서울의 달러 환율하고 비슷하네. 제일 큰 이유는 달러가 강해서 그렇구나. 이때 97년 IMF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도 물론 달러는 강했는데 이 달러 강한 것에 비해서 이게 왜 이랬지? 이때는 국가부도 소리 나올 정도로 나라가 네. 기업들이 달러 없이 절절 멜 때니까. 그래서 1,000원 하던 놈이 2,000원 갔던 때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되고 2002년 이후에 글로벌 달러 약세 따라서 같이 흘러내리다가 네. 여기서 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서 미국이 뻘짓을 했는데도 달러는 강해지는 이 더러운 세상. 미국이 잘못했으면 미국 돈은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미국이 뻘짓을 해서 금융위기 나오고 했는데 미국 달러가 없어서 절절매던 시절. 이 달러 강인데 우리는 왜 이랬을까? 이때는 또 우리 기업들의 어쩔 수 없는 그 수급이었어요. 중공업체들은 막 수급 수주 막 되지. 수주 되는데 환율은 떨어지니까 막 매도 해체하지. 매도 해체하면 바로 또 환율은 밀리게 돼 있고. 네. 거기다가 무슨 외환 제도상에 미비해가지고 연간 한 200만 불, 300만 불 수출한 수출업체들이 해지를 핑계 삼아 1,000만 불, 2,000만 불씩 막 팔아제끼고 왜? 환율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해치 차원을 넘어서. 그거다 막 키코 하지. 키코 터지니까 태산 LCD 같은 은행 불러가지고 저 콜옵션 한 지금까지 2개 팔았던 거 한 콜옵션 5개 팔아서 또 행사 가격 한번 확 올려가지고 물타기 한번 하자 뭐 이거 하다가 이제 박살. 깨고락지 되는 거고. 네. 이 엄청난 서울 외환시장에 전무후무했던 쏠림 현상의 후유증입니다. 지금은 우리 뭐 외환 보이고 괜찮아요. 네. 우리 원화만 약한 거 아니에요. 유로도 약해, 파운드도 약해, 엔도 약해. 네, 네.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지금 달러 대비 약해. 미국만큼 지금 미국의 그 보폭만큼 그 기럭지로 금리 인상하는 데가 없어요. 굳이 경기도 따지자면 미국이에요. 그러다 말도 안 되지만 그 높은 인건비에 그 높은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와. 그래야 보조금이라도 받고. 네. 중국에서 공장 빼. 한국에서 뭐 중국 갈라 하지 마. 베트남 갈라 하지 마. 미국 와.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달러가 강해지는데 얘가 꺾여야 우리도 꺾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마음이 참 힘드네. 무상증자설까지 딸로 무상증자설. 아 갑자기 뭐 짠거 시작했지만은 참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밀립니까? 1.4% 빠졌네. 1.4%, 아예 1.1% 빠졌네. 1.1%. 삼성전자는 55,000원 더 깨지고. 아, 네. 댓글창에서도 하늘은 푸른 가을이라서 참 좋은데 하늘은 붉은 푸른 노을이 와야 될것 가을이라서. 같다. 네. 빨간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요. 앞서 다른 매체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사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왕 시장에 몸담으셨잖아요. 뭐 리스크 테이킹이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진짜 바닥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 자꾸 저가 매수를 외치고 하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가 매수할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더 많지만 네. 우리 또 마지막 마무리할 민서 앵커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면. 아니요.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제가 괜히 이거 써가지고 귀한 말씀을 음, 끄는 느낌. 그냥 조심하자. 뭐 이걸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저가매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연정연성님이 시장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시는데 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지긋지긋하다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긋지긋한 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운 소식들을 막 주변에서 듣게 돼요. 그러니 참 예전에 그 우리 개그에 느낌 아니까라는 그 멘트 아시죠? 그렇죠. 느낌. 이거 참 더러운 거예요. 뭐냐면은 사이클이 늘 있거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인이 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늘 올라. 네. 한 십몇 년. 네, 맞아요. 자, 20살 때 그 대학 들어갔어. 장가 가고 해서 뭐 애 낳고 한 12년, 13년 지켜보니까 오르기만 해. 조금 빠지더라도 견디니까 다 또,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있지. 절대 주식하지 마라. 네. 그렇지만 보니까 가네. 그 주변에서 얼마나 약을 올린지 몰라. 내 이걸로 차 뽑았다고, 네. 벤츠 뽑았다고. 네. 맞아요. 코인 갖고 내가 지금 이번 무슨 뭐 들어가. 거기까지 매겨주면은 저 큰 손들이나 뭐 이러한들이 그들이 그런 연봉과 보너스를 못 가져가요. 털어 먹어. 그러면 안 해. 근데 그 조카나 아들들이 또 들어와.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인데 지금은 털어먹는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렇게 저가 매수 내지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거. 연정연 스님이 말씀하신 지긋지긋 정말 지긋지긋한 장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를 좀 시작하기가 무서운 날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군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진호 소장님 나오신다고 새로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래요? 많이 오신 네, 거예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기우님께서 소장님 내공의 깊이가 어마무시하다고 팬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오늘 계좌 까박 하는 분은 없으시구나. 계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늘 오른대요. 그걸 왜 모르실까? 네, 알겠습니다. 무섭다. 무섭네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음, 나한테까지 먹여줄까? 늘 이 생각으로 덤비십시오, 시장에. 나도 먹여줄까? 나까지 먹여주면서 그 많은 연봉과 보너스가 어디로 가지? 어떻게 나오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를 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좀 해볼까요? 좀 색다르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밌을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저희라도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빨리 소장님 들어서 주무셔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FOMC 결과를 맞이한 아침 돈돈 모닝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